자, 이동진 IM증권 도곡 WM센터 소과장, 유창희 오로라 투자자본부장, 이화진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대표와 함께 하는데요. 자, 우리 이동근 과장과 이제 개장 키워드 열기 전에 외국인들 투매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뭐 일각에서 나올 오너 로스콘 만들려는 거다. 이거는 음모론이죠. 어떻게 보세요? 정말 그 삼성 일가가 그 돈이 없어서 지분을 내놓겠습니까? 뭐 이런 유의 얘기들은 워낙 시장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정도 저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되어져 봐야지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뭐 최근에 어떤 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은 저는 첫 번째로 이제 그 작용하는 부분 역시 환율이 무시 못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결국 삼성전자 이콜 국내 증시라는 어떤 그러한 그 지금 아직까지는 공식이 어느 정도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줄이는 부분들은 이런 환율 영향으로 해서 우리 증시에 대한 어떤 매도세 비중 축소 이 부분이 좀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 역시 실적에 대한 우려죠. 역시 그 지금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실적이 바닥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닥권에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의견이 좀 이제 좀 그 많이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디서 만등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뭐 많은 그 담당 애널리스트라든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내년 한 2분기, 뭐 내년 3분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항상 주가라는 게 먼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그런 것들이 좀 다시금 이제 좀 긍정적인 쪽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들은 HBM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어느새 얘기를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도요. 아무도 얘기는 안 합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부터 아시겠지만 3일 동안 이제 전략회의예요. 그러니까 뭐 외국의 그 지금 외국 법인장들까지 다 불렀습니다. 원래 이제 그 화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9명을 다 불렀어요. 그냥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지금 요번에 좀 굉장히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결국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단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주가 자체가 뭐 어디까지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결국 지금 이런 그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 뭐 재료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부터 이제 3일간의 뭐 초전략 회의를 펼친다라고 하는데 유창희 본부장께는 이 질문 해볼게요. 저 5만 원 한번 지켜줬잖아요. 49,000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마치 5만 원에 대한 좀 믿음이 있거든요. 유창희 본부장은 어떻습니까? 5만 원 또 깨면 깨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외국인들의 투매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사주 매입이 시작된 게 11월 20일이거든요. 근데 11월 20일부터 어저께까지 기준으로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합치면은 외국인은 한 2조 6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한 달 정도 1조 매수가 들어와도 그 배 이상을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반등하는데 좀 계속 힘들어하는 모습이고 이게 뭐 기술적 분석이 다는 아니지만 일단은 지난번에 5만 원이 중요한 지지선은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그 이하로 좀 크게 또 빠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5만 원 초반에 대한 지지선은 좀 강하지만 무너지게 된다면 상당히 좀 큰 충격이 나올 수 있다는 것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지. 절대선은 아니다. 네, 여기 절대선이라 생각을 하면서 막 추가로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것은 오히려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삼성전자 분석 한번 해봤고요. 개장 키워드 중에서 앞서 이화진 대표의 키워드를 먼저 열어보면서 오늘 개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대표의 개장 키워드가 볼까요? 키옥시아로 바로 갔습니다. 키옥시아. 네, 오늘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합니다. 네, 상장하긴 한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투자를 한 게 4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키옥시아의 기존 이제 기업 가치는 한 7조 정도 이제 되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키옥시아 같은 경우야 물론 랜드플래시 쪽 예전에 도시바에서 이제 떨어져 나왔는데 일단 중국 쪽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미중 갈등 속에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향후에 중국 갈등이 생기게 되면 키옥시아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좀 기대치가 굉장히 좀 낮은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물론 오늘 SK 하이닉스도 관련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수급성으로 조금 흔든 부분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그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 게 본인과는 또 라이벌이잖아요. 네. 근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가는 오르는 게 좋고요. 주가가 올랐다는 건 잘 되는 거잖아요. 하이닉스 뭐가 좋은 겁니까? 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랜드 쪽에 대해서는 뭐 라이벌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뭐 지분 가치나 업황에 대한 회복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SK 하이닉스는 뭐 그동안 17만 원, 18만 원대에서는 계속 가격을 유지해왔던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4분기에 대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워낙 이제 그동안 전망치가 이미 3분기 때부터 안 좋았던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판권은 결국 내년부터는 이제 HBM4와의 승부가 결국에는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향방을 좀 갈라놓을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키옥시아로 인해서 뭐 SK 하이닉스에 대한 향후에 대한 전망치가 뭐 떨어지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옥시아 오늘 상장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봤고요. 우리 유창희 본부장은 보고 또 보고잖아요. 네. 뭘 보고 또 볼까요? 일단은 지금 증시가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된 다음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환율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월요일에는 환율이 1,410원대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좀 있었는데 그날 장중의 흐름을 본다면 1,420원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0원 중반으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상승을 하지 못했고 또 외국인들도 좀 월요일하고 어저께 특히 어저께 어마어마한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거래소에 물론 삼성전자 쪽으로 해서 한 3천억 매도가 나왔지만 네. 그래도 한 4천억 이상은 다른 종목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환율적인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수를 좀 못하고 있는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은 이제 전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일단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금리 인하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년에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라 뭐 내년에 뭐 2번 정도 금리 인하라면 오히려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반등을 더 할 수도 있고 달러 인덱스가 좀 더 강세를 띌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또 일본도 금리를 좀 동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환율이 조금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환율하고 외국인 수급을 좀 지켜보면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대형주의 흐름들 혹은 반대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대형주이기 때문에 대형주 흐름을 좀 보면서 전략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고 또 보고는 환율을 보고 또 보자. 그러니까 환율 하나가 클리어한데 그게 또 우리를 압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439원이에요. 이게 내려가기는커녕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게 그때 계엄 선언했을 때 순간적으로 1,442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거기 가겠어요. 지금 그 네. 가격대에 있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은 국내 정치적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소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수급도 지금 현재 시간은 미미하게 외국인들이 약간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직은 뭐 그닥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이동근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대표, 이동근 대표의 키워드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와 AI는 처음이지죠? 예, 한번 열어볼까요? 뭐 사실 어제는 좀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미국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은 브로드컴이었습니다. 뭐 지금 올해 이제 130% 정도 상승을 했는데 특히 최근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뭐 이틀 동안 한 38% 정도 오르기도 했었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6월 정도에 우리가 이제 그때 아마 시장에선 별로 이렇게 중요한 재료로 작용은 안 했어요.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한 8개 정도의 그 빅테크 기업들이 AI 가속기 글로벌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한 UA 링크라는 걸 설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를 견제하기 위한 거죠. 엔비디아 제품을 뭐 막 무작정 사기보다는 결국 이제 새로운 AI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자라는 건데 엔비디아의 독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움직임이 이제 좀 현실화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브로드컴하고 구글 메타 여기다 이제 바이트댄스 네. 이렇게 이제 그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이런 프로젝트로 좀 구체화가 되고 있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브로드컴의 수혜 가능성이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브로드컴이 가지고 있는 그 주문형 반도체, 우리가 ASIC라고 그러죠. 학습이라든가 추론이라든가 특정 기능에 특화된 맞춤형으로 설계된 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GPU 대비해서 그 가격이라든가 뭐 전력 소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낮아서
대체제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의 새로운 뭔가 이제 그동안 엔비디아의 독체제에서 네네. 뭔가 이제 어떤 대항마로 떠오르는 이러한 흔들이 나타나고 있고 시장에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AI 최근에 나오는 이제 AI 솔루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논평까지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시장 양시장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 코스닥은 0.2%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일단은 나름 괜찮게 출발했어요. 0.7% 정도 빨간불을 켜고 있으나 반면에 외국인들은 한 14만 주 정도 매도로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의 관건은 어제 매도 폭탄, 뭐 최근에 계속 매도 폭탄인데 삼성전자를 얼마나 매도 규모를 좀 줄이나 가장 베스트는 순매수로 좀 돌아서는 거겠죠. 삼성전자 달려주면서 밑에 단들도 다 힘을 얻고 있고 오늘은 뭐 자동차까지도 함께 다 좋고요. 이마트 주가 한번 볼까요? 이마트가 지금 뜬금없는 건 아니죠. 이런저런 뭐 구조조정 이슈로 한 3.5%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나온 뉴스가 정용진 사장이 약간 트럼프 쪽과 좀 인맥이 있어서 만남도 가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마도 이런 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런 것들도 함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 바이오 쪽들 유한양행도 많이 이제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었는데 유한양행도 지금 빨간불을 킨 상태로 왔고 그래도 다행인 게 2차 전지가 어제의 악몽에서 좀 벗어나는 이제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어요. 바이오와 2차 전지, 코스닥의 양대 산맥이고 우리 개인들 많이 이제 묶여 있는 이제 그런 업종이어서 함께 살펴봤고요. 본격적인 시황을 우리 이동근 대표와 함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실 이제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 시장을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이 뭐 아시겠지만 썩 좋지 않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환율이 될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특히 이제 이런 그 대표주들의 하락, 뭐 여기에는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적 리스크가 좀 이제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떤 그 정치적 리스크 완화가 된 부분들이 반영은 됐지만은 네. 거기서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시장은 좀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좀 이제 또 박스권에서의 네. 움직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여기서 위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테마 또는 이제 뭐 업종 테마죠. 네, 네. 이런 쪽에 계속해서 네. 지금 뭐 시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결국 그래서 지금은 뭐 계속 그런 쪽에서 시장에서 어떤 그 수익을 최대한 짧게 좀 가져가는 이러한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뭐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뭐 지수 플레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철저하게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에 이런 쪽에 좀 집중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지금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테마가 아닌 쪽에서는 조선업종인 것 같아요. 조선업종이 역시 실적 펀더멘털 성장성까지 있는 그러니까 테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도 뭔가 사이즈까지 되는 쪽에서는 조선이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뭐 HD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해서 현대중공업 라인들, 한화 계열이 약간 주춤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한화오션, 한화엔진 쪽 라인들도 함께 힘을 받고 있는지 조선 쪽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좀 보면 LG전자가 지금 4.6%, 4%대 급등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좀 뉴스가 있죠. 이 자사주 관련한 이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겠다라는 이제 이건 여기 삼성에서 나온 얘기네요. 자사주 관련 이야기들이 있어서 좀 LG전자도 함께 보고 있겠고, 자 이제 개장 공략을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들 한번 키워드들 보도록 할까요? 세 분의 전문가의. 네. 참가 기업 공개, 정치도 못 말려. 지금이 성수기인데 유창희 본부장의 정치도 못 말려. 네, 저는 조선주를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좀 조선주가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한 2주 정도 지난 발생을 했을 때 시장이 흔들렸었는데 유일하게 버텨준 쪽이 조선주 섹터하고 그다음에 변압기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금융주가 4대 금융 은행주들이 좋았는데 은행주마저도 무너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상당 부분 해소가 되면서
V자 반등 혹은 뭐 신고가를 가는 게 이제 조선주하고 변압기 쪽이라고 보시면은 조선주의 상승세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은 뭐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어갑니다. 네. 그거 자체가 저는 호재라 생각하고 있어요. 새로운 뉴스가 필요 없다라는 부분들이 주가를 끌고 가고 있다 보고 있는데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고 외국인들도 그런 기대감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트럼프 2.0 시대에 이제 들어가면서 셰일가스 수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 국가에서 패권 국가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셰일가스가 수출한다라면 LNG선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뭐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쪽에 신규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MRO 시장도 올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에 대한 어떤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고 또 약간 안 좋은 뉴스들은 최근에 보면 올해 조선주들이 그 수주 비중이 뭐 중국보다 한참 낮다. 한 18% 12월 달 기준으로 18%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전체적인 신규 수주 물량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오션이 올해 수주가 많이 없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현대그룹하고 삼성중공을 본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수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주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고 저는 만약에 픽을 볼까요? 네, 본다라면 저는 이제 HD 현대 마린 엔진을 좀 마린 엔진이요? 네,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엔진은 이제 하나 엔진하고 HD 현대 마린 엔진 에스텍에서 이제 그 현대 그룹으로 편입이 된 인수한,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현대 그룹 자체가 고부가치 선박으로 위주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기자재 쪽으로 해가지고 좀 제값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MRO 시장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정 관련해가지고도 새로운 수주 물량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수주 물량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만은 엔진 쪽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우리나라 쪽으로 해가지고 엔진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 대형 수주도 나왔었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저는 뭐 지금 행보세, 그러니까 한 8월 달부터 방향성 없이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빡세네요. 최근 들어서 약간 고점을 좀 높여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 고점이 돌파가 된다라면 새로운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가는 지난 여름 고점대 28,000원 정도, 25,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19,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조선이었고요. HD 현대 마린 엔진 오늘의 탑픽 유창희 본부장 거를 봤습니다. 지금 시황을 좀 보면은요, 당초 예상했던 것 중에서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들이 있는데 자율주행은 오늘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SOS랩, 또 퓨런티어 7% 올랐습니다. 라이콤 그리고 넥스칩까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까지 자율주행 쪽은 역시 테슬라의 급등과 함께 따라서 큰 폭의 상승들 계속 이어가고 있고 당초 오늘 우크라 재건주들 이제 로이터 통신의 우크라 특사 관련해가지고 좀 우크라 재건도 좀 보려고 하는데 우크라 재건 쪽에서는 의외의 복병 전진건설 로봇이 한 7% 정도가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HD 현대건설기계도 2%대 정도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TIM이라든가 대동이라든가 또 SG 많이 나왔던 부분들은 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고 모듈러 주택의 SY 스틸텍도 한 1, 2% 정도. 물론 이제 시세는 탄착구는 됐는데 앞서 자율주행보다는 이 우크라이나 특사 재료는 이 탕승 탄력은 좀 덜하다 이런 시황도 함께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앞서서 유튜브 쪽으로 많은 의견들 좀 주신 중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쪽 질문 되게 많거든요. 와이스킴님, 만물 박사님도 제약바이오는 기존 이끌던 플랫폼 쉬고 의료 AI, 생물보안법, 첨생법, 이제 세포 치료죠. 개별로 움직이고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재료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바이오 어떻게 될까요? 기술 플랫폼들, 기술 바이오 플랫폼들 힘을 낼까요? 의견들 보시나요?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이화진 과장의 이 키워드가 참가 기업 공개잖아요. 저 참가 기업이 역시 JP모건이죠. 네. 헬스케어.
뭐 트렌드 좀 짚어주시고 우리 토픽까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역사상 역사상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때 기술 이전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제 15년대 이제 한미약품 산업비약 기술 이전했었고 물론 그때 4월에 하긴 했지만은 이제 기존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제 미팅한 이후에 진행이 됐었죠. 그 다음이 2018년도에 그때 이제 유황양행 이제 얀센이 그 유황양행이 렉나자를 이제 얀센에 기술 이전을 했고 그 다음이 이제 22년입니다. 그때 에이비엘 바이오가 기술 이전을 했죠. 그러니까 패턴상 보면 거의 3년 아니면 4년 이내에 한 번씩은 기술 이전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우리나라 K 바이오의 좀 기술 이전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네.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관련된 트랙 발표, 그러니까 40분짜리 발표하는 회사는 두 개입니다. 상선 바이오로이스랑 이제 셀트리온이고 면밀히 이제 회사들 참여하게 보면은 뭐 에이비엘 바이오도 참여하고 보로노이, 뭐 GI 이노베이션도 있는데 조금 관심 가져야 할 회사들을 한 4개 정도를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알토젯, 일단 머크사가 일단 13일 날, 1월 13일이죠. 일단은 관련해서 탑라인 데이터를 키트로드 SC 임상 3상 발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좀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리가켄 바이오나 에이비엘 바이오 이쪽에 다 기술 이전 기대가 그리고 브릿지 바이오도 임상 2상이 곧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기술 이전 기대감이 뭐 최근에 조금 급등했던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4개 회사에 대한 조금 집중도가 시간이 다가올수록 조금 관심도가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대부분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당장에 뭐 기술 이전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대다수가 실제로 ABL 바이오도 22년을 하긴 했지만은 21년도에 그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그때 관련된 ABL 상공이 관련해서 미팅한 이후에 1년 뒤에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예. 결국 이번 학회에서 발표되는 그 데이터가 시장에서 이 트렌드가 어떤 건지 좀 시장에 관심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뭐 의료 AI 쪽이라든가 새로운 트렌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화진 과장은 그래도 정통파, 뭐 셀트리온, 삼바 이런 쪽에서의 가능성을 더 보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당연히 이제 AI 의료기기 관련해서도 물론 최근에 뭐 넥스트 바이오메디카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루닉 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볼파라 인수 이후에 네. 내년부터는 사실 실적으로 보여준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야 기대감으로 뭐 루닌 말고도 뷰노나 뭐 딘노이드나 뭐 JK 다 덩달아 올랐지만은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루닌 혼자 지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에서는 뭐 이스트 소프트나 한국의 컴퓨터가 보여주고 있듯이 이제는 누군가 나의 파트너십, 그러니까 뭐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이 루닛이 이렇게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나와줘야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상반기 때 특히 AI 의료기기나 AI 플랫폼이나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시장에서 크게 좀 각광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크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흐름에서 조금 살짝 이제 변형되는 모습이 내년에는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들이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는 다들 그런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연관돼서 뭐 하나 없을까?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뭐 히트나 스타 안 나올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우리 이화진 과장 어디로 향합니까? JP모건 사실 JP모건을 살짝 벗어날 수는 있는데 물론 셀트리온도 이번에 가서 아마 여러 전략들을 하나둘씩 나올 겁니다. 물론 어제도 CDMO 사업을 해왔었고 네. 사실 이 회사는 뭐 ADC도 마찬가지 그만큼 최근에 어제 오늘 새벽에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얀센의 이제 존슨앤존슨이죠. 존슨앤존슨의 스텔라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지금의 스테키마 이제 셀트리온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내년에는 셀트리온이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바이오시밀러만 5개입니다. 우리가 지금 진펜테라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물론 트럼프 뭐 보건부 장관도 계속 메디케어 관련해서 손을 계속 대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어제 트럼프가 얘기해왔던 것처럼 PBM에 관련된 약가를 손대겠다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수익성이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셀트리온에 대한 내년에 조금 시장에 대한 수급 요인들이 최근에 연기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점 네.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을 또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이슈들을 쭉 저희가 다음 코너에도 준비를 해놨거든요. 계속해서 기다리시면은 바이오 쪽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이슈들 더 추격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이동근 대표의 개장 종목 키워드가 자, 지금이 성수기. 뭐죠? 지금이 성수기가 뭐 있어요? 지금? 사실 이제 오늘은 좀 쉬고 있습니다만은 네. 최근에 좀 이제 또 뜨거웠던 쪽이 아무래도 이제 그 미용기기, 의료기기 네. 이쪽에서 이제 특히 필러라든가 톡신 관련 주로 톡신, 굉장히 네. 좋았었어요.
이제 그 4분기가 이제 전통적인 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미용기기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굉장히 그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 이제 올해 미용기기 산업이 한 전반적으로 한 20% 가까운 성장세, 19%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쪽이 필러하고 톡신이라는 거죠. 톡신 같은 경우 11월만 놓고 봤을 때 수출액이 이제 한 3억 8,800만 달러 정도 나왔었는데 특히 이제 미국 쪽으로의 수출액이 굉장히 커졌어요. 네. 이 부분,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290% 이상의 어떤 성장세를 보였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필러 같은 경우는 아시아 시장 전반, 뭐 예를 들면 태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어떤 수출 성장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는 부분. 결국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그 이제 고객의 다변화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수출 국가의 어떤 이제는 어떤 확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각이 되는 그런 국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가장 좀 시세를 끌고 갔던 종목은 역시 파마리서치입니다. 사실 뭐 이제 탑픽은 파마리서치를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리쥬란이라는 어떤 확실한 대표 그 제품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 내수라든가 수출, 특히 이제 수출 쪽에서의 어떤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전 눈에 띄는 그런 어떤 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아시겠지만은 최소 침습 시술이라든가 재생의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피부과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어떤 이런 그 리쥬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시술 그 빈도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들 실적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내년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유럽 시장의 진출입니다. 직판망을 통해서 유럽 시장에 진출할 예정에 있는데 기존에 이제 좀 아시아 시장에 좀 편중이 되어 있던 이런 구도에서 수출의 다각화가 진행이 된다는 측면을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 자체도 지금 주가가 최근에 오르고 있는 부분이 역시 선반영이 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 실적이 뭐 올해보다 한 30% 이상 성장을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확인하면서 주가에 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톡신 필러.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톡신 필러 쪽들은 뭐 뷰티가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생명력 있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파마리서치는 그렇지만 뭐 메디톡스라든가 또 휴젤 뭐 이런 등등은 이제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저희가 안 다뤘던 부분 중에서 유리기판 어제 다뤘었는데 오늘도 역시 유리기판. 자, 이거 또 테마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또 근거 있는 성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필 옵틱스가 11%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JNTC, 캠트로닉스, 또 YC캠, SKC 전통의 강호들이죠. 그리고 오늘은 좀 보니까 삼성전기, 저희가 육각형 기업이라고 부르는 삼성전기도 끝에 이제 MLCC도 있지만은 유리기판이 있잖아요. 함께 한 2.25까지 오르면서 오늘은 정말 유리기판 쪽은 대형주부터 중형주 모두가 쭉쭉 또 함께 가고 있는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대형주 중에서는 자동차가 오랜만에 좀 괜찮습니다. 자동차가 1%대, 2%대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그래도 지금 버티고 있는 쪽이 한 축이고 다행인 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2차 전지가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에코프로 막 정말 그냥 힘없이 무너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래도 나름 뭐 대단한 빨간불은 아니지만은 곳곳에서 좀 어제만큼은 아니라는 것들도 함께 2차 전지 업종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 세 분의 전문가들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